재보궐이 다가왔어요. 음. 네, 큰 긴장감은 약간 사실은 좀 네. 없긴 해요. 호남이 좀 호남에서는 금수선거? 호남이랑 부산에서 이제 뭐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좀 싸우는 것 같죠? 아무래도. 단일화를 한다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건 부산이고, 네. 부산에서요. 영광이랑 곡성에서는 이제 세게 붙겠죠. 세게 붙고 있고. 있고, 예. 상당히 박빙인 것 같더라고요. 예, 여론조사 같은 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보면 특히 곡성 같은 경우는 뭐 1, 2%로 붙어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까봐야 아는 선거 국면이 되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다 이렇게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붙고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사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마음껏 붙자.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이랑 같이 공동 정선을 펼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당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생겨나는 불협화음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타이트하게 붙었다라는 느낌을 어디서 받냐면 네. 민주당의 메시지가 네.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의 그 전초전? 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합당을 하지 않는 이상 두 당이 합당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호남에 어쨌든 자리는 많은데 민주당 대 무소속의 구도가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정치인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딘가 결집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되게 또 한편으로 있는 거여서 총선 국면이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봐서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그 놀랍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고 나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정의당 너희가 왜 망했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난번 2000 대선이 언제였죠? 제가 말도 안 나와. 22년. 22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이제 그 뭐 한 7%, 8%, 9% 정도의 정당 지지율을 받았단 말이에요. 호남 쪽 광역의회 선거에서.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17개 광역시도에서 15, 16, 17위가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늘 지지하시는 분들이 30, 40% 있지만 민주당만으로 모자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동적으로 표를 주시는 분들이 한 20, 30%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다 표를 주느냐가 늘 이제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뭐 그게 안철수 당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게 정의당일 때도 있고, 그게 조국혁신당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당들이 반사체로서 좀 받아먹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에 대한 순수 지지도가 아니라 조금 반사체로 받아먹는 지지도가 있어서, 그럼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호남에서는. 그래서 사실 실제 이번에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1등을 했었죠. 비례 지지율에 네. 있어서는. 그게 뭐 안철수 당시 신당만큼의 지지율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지지율을 획득을 했었고, 그래서 그건 일종의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 꼭 뭐 조국이 대안이거나, 그러니까 그게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는 그 표 자체가 불균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서라는 것이 분명히 호남에 독특한 정서가 있는데, 그래서 지지율보다 많은 표를 얻었는데 지역구 선거에 가면 그만큼의 바램이나 표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조국당은 사실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도 13% 정도의 지지율을 봄에는 찍고 있다가 지금 이제 7%, 8% 선으로 좀 주저앉아 8% 선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좀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도 당선 가능성이 있고 이게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는 시그널을 주려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호남 선거에서 최소한 영광 곡성 중에 하나라도 이제 그쵸, 얻어야 보여줘야죠. 그 거점을 했으면 이제 사람도 더 모이고 당세가 이제 더 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배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부산은 어떻게 단일화 될 것 같아요? 그건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된다. 거기 그거는 뭐 그냥 조건에
문제지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예. 제가 뭐 아는 분도 있고 있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근데 뭐 제가 따로 정보를 듣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선거에서 사실 최근에 지방선거 몇 번에서는 보수의 분열 덕분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조금 예. 낙승을 어떻게 보면 좀 했는데 하셨었죠.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진보대 보수 1대1 구도로 이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그 서울시의 어떤 뭐 선거 구도에서 지난 총선에 주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진보 교육감이 탄생할 가능성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예. 뭐 그 결과는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도 전국에 주는 일정한 예, 효과는 시그널이 있을 있으니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 뭐 그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뭐 네 제이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네. 또 초등학교 자녀를 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 인연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왜냐면 그 인연 가지고 투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제 선배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했던 공익 사건 중에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건, 가장 먼저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건이 이제 한센인 인권과 네. 관련된 이제 한센인들 옛날에 강제 낙태, 강제 정관 수술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건데 한센인과 관련해서 또 연구를 제이 교수님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 재판에 전문가 증인으로도 출석을 하셔가지고 각별한 연이 있네요. 네. 저는 또 이제 보수교육감 후보께서 걸고 있는 최고 공약이 뭐 그런 거더라고요. 초등학교 학력 강화를 위해서 일제고사를 다시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좀 들었던 건 아니. 내 자녀의 네. 학업 성취도를 지금은 확인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아니야.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네요. 사실 그런 공약이 있는지 몰랐어요. 핵심 공약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이게 경쟁 강화의 압력들을 사실은 좀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시대를 잘 못 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서울도 저쪽에 몇몇 지역들이 요즘 폐교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 저출생 시대 그다음 고교 학점제 도입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되게 또 있을 시기여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슬기롭게 잘 풀 수 있을지 뭐 사실 변화가 서울시 교육청도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이 고생하신 것도 있고 뭐 공과 과가 다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한 10년 정도 하면 좀 그것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하긴 그렇죠. 그렇죠. 다 뭐 아르센 벵거나 뭐 그렇게 정명구 회장의 사선 의지 뭐 이런 것들 안 된다. 진짜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래도 같은 집안인데 그래도 정몽준 회장은 좀 잘했잖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